면접장에 들어선 순간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자신만만하게 들어온 젊은이가 갑자기 새파래진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확신했던 민호가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후 발표된 결과는 민호에게 인생 최대의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과연 그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백세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살이죠.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만 하며 사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대학교 장학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서류와 면접만으로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성적표에는 숫자만 적혀 있잖아요. 그 학생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대학교 도서관에서 청소 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도서관에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이른 아침 7시쯤이었어요. 아직 학생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시간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냥 청소부 아저씨로만 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회사에서는 대표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한 여학생이 감기 때문에 결석한 친구에게 자신의 노트를 빌려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이거 가져가서 공부해.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지? 갚을 게 뭐가 있어? 우리 친구잖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몰래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서 적었어요. 박지민 학생, 친구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줌.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남학생이 도서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보더니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서준 학생,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보임. 이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났어요. 제 노트에는 학생들의 작은 선행들이 하나둘씩 기록되어 갔죠. 성적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성적표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띄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자신감도 넘치는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도서관에 들어오는 발걸음부터가 남달랐거든요. 마치 자기가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오더라고요. 그 학생의 이름은 최민호였어요. 곧 저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뭔가 예감은 있었어요. 이 학생이
제게 큰 깨달음을 줄 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최민호가 처음 제 앞에 나타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8시쯤이었나요? 도서관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말끔했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죠.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민호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학생에게 말했어요. 야, 너무 시끄럽게 페이지 넘기지 마. 집중이 안 되잖아. 그 학생은 당황하며 말했죠. 아, 미안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곳인데 마치 자기 혼자 쓰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민호 근처 바닥을 닦으려고 가까이 갔을 때였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들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하시죠. 집중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느려요? 이 정도면 초등학생 수준 아닌가?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낫겠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쳤죠. 이 젊은이가 나를 그냥 방해되는 청소부로만 여기는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사실 그때 기분이 참 복잡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이 학생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정말 이런 태도가 일상적인 걸까? 며칠 후에 답을 알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실수로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러자 민호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도와주기는커녕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그 학생은 황급히 책을 주우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이어폰을 끼며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 같은데 인성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어요. 민호에 대한 첫 기록을 남겼죠. 최민호 학생. 학업 능력은 우수해 보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임. 펜을 놓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성적만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을 테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더 지켜보니 민호의 문제는 단순히 무례함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행동들도 자주 보였거든요. 어떤 날은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정도도 못 풀겠어? 나는 10분 만에 끝냈는데. 민호야, 좀 알려줄 수 있어? 에이, 스스로 해봐야 느는 거야. 내가 왜 다 알려줘? 듣고 있던 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학생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어요. 도서관에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옷차림이 소박했어요. 손에는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는데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민호가 앉은 자리로 다가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아침 굶지 말고 꼭 먹어야 해. 아, 민호의 어머니셨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민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봐. 목소리에 부끄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가져온 도시락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지셨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시고는 조용히 나가려 하셨죠. 그때 우연히 재와 마주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덕분에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주시다니.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어머니께서는 한 번 더 깊게 고개를 숙이시고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 어머니인데 아들은 왜 저럴까?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민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우연히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민호네 집 많이 어렵다던데. 맞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신대. 그래서 그렇게 공부에만 매달리나 보다. 그 말을 듣고 민호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가시를 세운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를 만났다.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이런 분이 어머니라면 민호도 분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그 마음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생각했죠. 과연 이 젊은이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장학금 면접이 그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드디어 장학금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장학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면접 준비를 했죠. 제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민호의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성적표를 보니 정말 우수했어요. 거의 모든 과목이 어등급이었죠. 자기소개서도 그럴듯하게 잘 써놨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법학을 전공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민호의 다른 모습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면접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민호였어요. 문이 열리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정장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준비도 철저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졌죠. 저는
평소 청소할 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민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민호 씨. 앉으세요. 다른 심사위원이 소개를 해줬어요. 민호 씨, 이분은 우리 장학재단의 주요 후원자이신 김수연 대표님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부 아저씨가 실제로는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저는 민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을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대답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진짜 면접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죠. 민호 씨 성적을 보니 정말 우수하네요. 거의 모든 과목이 어등급이군요. 민호가 조금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민호 씨, 법학을 전공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법은 사회의 기본이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표준적인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칠 수가 없었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민호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의를 세운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면접장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도서관에서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옆에서 공부하는 동료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민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제가 공부에 집중하려다 보니. 집중하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민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사실 그 순간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젊은이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민호에게는 꼭 필요한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조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잘 암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 씨에게는 분명 훌륭한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먼저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접이 끝나고 민호가 나간 후 다른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성적만으로는 충분하지만 인성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호 생각이 계속 났어요. 과연 이 일이 민호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길까? 걱정이 됐어요. 며칠 후 장학금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도서관에 나가지 않았어요. 민호의 반응을 직접 보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도서관에 갔을 때 그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게시판 앞에서 울먹이며 전화하는 민호를 봤거든요. 엄마, 장학금 떨어졌어.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지만 젊은이에게 이런 좌절을 안겨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그래, 그랬구나.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나 봐.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뭐라고? 이번 기회에 내가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 성적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나 보구나. 전화를 끊고 난 민호의 표정은 더욱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마저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니까 더 큰 깨달음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민호가 큰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 사실 그때까지도 확신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을 통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상처만 받고 끝나기도 하니까요. 민호가 어느 쪽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경험이 민호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청소 봉사를 하고 있었고, 민호도 여전히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민호의 자세였어요. 예전처럼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겸손한 모습으로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자리 학생이 실수로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예전 같으면 혀를 차며 짜증을 냈을 민호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떨어진 책을 주워서 그 학생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고마워. 그 학생이 놀라며 말했어요. 민호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후배 한 명이 민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거든요. 선배,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스스로 해봐야 는다며 거절했을 민호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따뜻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변하고 있구나.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도서관 바닥에 누군가 떨어뜨린 휴지가 있었는데 민호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노트에 적었어요. 민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해 보이지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실 그 변화들이 모두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억지로 노력하는 티가 났거든요. 하지만 그게 더 고마웠어요.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 자체가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민호가 도서관 청소를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도 봤어요. 제가 무거운 책상을 옮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더 쉬우니까요. 그렇게 민호와 함께 책상을 옮겼어요. 일을 마치고 나서 민호가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젊은이가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6개월이 더 지났어요.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가장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학생 중 한 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대표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다음 학기 장학금에 다시 지원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민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성장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최민호,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깨달음. 겸손과 배려를 배우고 있음. 다음 기회를 줄 만함. 펜을 놓으며 생각했어요. 성적은 지식의 척도일 뿐이에요. 인격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다음 학기, 민호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도 인정받았거든요. 면접에서 민호가 한 말이 기억나요. 저는 예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제 저는 법조인이 되어서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죠.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도서관에서 청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작은 선행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호처럼 변화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적절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일상 속에서, 작은 만남들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빗자루와 펜, 둘 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저는 앞으로도 이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민호 같은 젊은이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좌절이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